하드셋. 안녕하십니까. 3마일럴입니다. 2028 3마일럴TV 다산 정의용조 경세표 3에서 경세표 제14권에서 1294페이지 전선 사용을 붙임 보겠습니다. 3마일럴TV 실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능력을 추천합니다. 정정 대화의 비교하기를 조응하는 정사의 공문을 경외 붙임은 예적 주관제도로부터 한당 송명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 조선이 곧 전선이니 이것도 또한 군사와 농사가 서로 관련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이다. 배를 만드는 영공과 옥진에 엄중히 단속해서 먼저 견고하게 건조하고 정밀하게 제작하여 장차 조은을 경하도록 할 테니 삼도 수신에게 알게 하라고 하였다. 또 병진년을 전교하기를 전선의 중요함이 과연 어떠한 것인데 사용하기에 편리함이 도리어 조선보다 못한가. 이것은 대개 연골에서 능히 관검에서 살피지 않았고 읍진에서도 또한 애써 건조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니 해교함이 이보다 심한 것이 있는가. 예측에는 조선을 모두 전함으로 이용하였다. 망원전에서 시연한 옛일은 보관을 기재된 것으로서 증언할 수 있다. 근년 이래로 의무당에서 비록 관문을 보내 신칙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반드시 있는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 것은 희미하게 남더라도 지금부터 새로 건조하는 배는 특별히 1294페이지 엄중히 신칙해서 그 연조를 기록하고 별도로 한 문화를 만들어서 비군 및 호조와 선해청에 간직하리라. 그리하여 의공이 제반 공유함으로써 배를 이용할 것은 돌려가며 시험삼아 운행하리라. 만약 성격, 즉 방언의 노지를 인숙하게 하는 자를 교권이라 함. 성격이 물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배 제도가 물중에 민첩하지 못하여 감독의 부실한 수정과 변장을 균형으로 다스리고 도심과 수직로 중한 법으로 다스리리라. 그리고 여러의 시행에서 패단이 없고 성과가 있으면 조선 시효대로 개정은 부당하지만 조근에게 편리한가 아닌가는 곧 결목을 조정하는 정도의 일이니 조응정을 쫓아서 한결같이 할 것이다. 편리하게 하는 방책을 품지하라 하였다. 나의 의무는 조선을 개수하려면 공비가 수만 양이고 전선 또한 그러하다. 그러므로 성상이 하교의 전선을 이용하여 조선의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의 변변찮은 생각에는 조선에 대한 공비는 이것과 별개의 일이라고 여긴다. 전선은 변고에 대비하는 것이고 간성으로 믿는 것이니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에 소용되는 것에 중함이 어찌하게 있는가. 그런데 수조가 끝날 다음날 드디어 수정과 모래에 밀어놓고 여러 해가 지나도록 다시 움직이지도 않는다. 바람에 닿고 비에 씻겨도 덮어주지 않으며 가풀로 붙인 듯 못을 박은 듯이 한 곳에만 두어서 드디어 죽은 물건이 되어버렸다. 혹 수십 년 만에 우연히 수조를 시행하여 배를 땅에서 이동시키고자 하면 대포가 하늘에 진동하고 큰 동아줄로 얽어서 천여 명이 외치며 당겨도 그대로 우뚝할 뿐 배는 움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조금 옮기게 되면 수리했던 틈이 다시 벌어져서 솟는물이 샘 같고 배전 판자가 움찔거리면서 못이 빗물 떨어지듯 한다. 떼우고 기어서 갈라진 항구 밖에 나가면 돛대는 장차 부러질 기미가 드러나고 삿대와 노에는 반드시 손을 찌르는 가시가 생긴다. 닷줄을 조금 당겨도 썩어서 끊어져 버리고 돛을 벌리고자 해도 없는 줄이 많이 모자라는 것이 마치 1296페이지 노구와 가마는 비록 갖추어졌으나 조리와 소리 없고 병과 항아리는 하나도 없으면서 고기와 두레방만 있는 것과 같으므로 서로 어그러져서 안심할 수가 없고 배를 띄운가 한바탕 웃음거리가 될 뿐이니 구차스럽게 하루의 책임을 떼우고 나면 또 두어기 뒤에나 감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지 나는 모르겠다.
하루아침이라도 바다도둑이 바람을 타고 와서 섬 진터가 함락되면 비록 양복이 타루에 오르고 마원이 배짱을 치더라도 한 조각 나무배가 바다에 나가서 주수에 따르지 못할까 나는 염려한다. 나는 들으니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에는 좀초를 좀 먹지 않는다고 한다. 반드시 평일에도 사용하고 쉴 데가 없게 하여 배와 술과 서로 익숙해지도록 한 다음이라야 급한 경우에도 거의 소용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물쭈물 하면서 예전대로만 하다가는 갑자기 낭패해서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사용하는 법은 오직 공목만 주문할 뿐 아니라 사사 화물도 주문하고 판매하도록 해서 허가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한다. 민간 선방이 행당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서 박한세를 밀겨서 수정하는 비용을 보충한다면 번경을 방류하는 실효가 있으면서 경비도 줄일 수가 있으니 어찌 좋지 않겠는가. 성상의 유지가 이어갔건만 조정의 신하는 성심으로서 대항하지 않았고 바늘을 신하도 근거 없는 말로 가로막기만 했어서 드디어 오늘날 이르도록 막히게 되어 시행되지 않으니 한심하면 어찌 견디겠는가. 천하만국에 모두 수정이 있는데 별도로 큰 배를 건조하여 전선이라 부르면서 진흙과 모래에 올려놓고 오랜 세월 동안 움직이지 않는 이런 짓은 진실로 고금서적에도 보지 못한 바이다. 천하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스스로 굳게 지키면서 1297페이지 우리 동국 풍속은 이와 같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어찌 의혹되지 않겠는가. 전라 우수사 이민수의 장계에 천하의 물건을 움직이면 허물어지지 않고 고요히 두면 공고해지지 않으니 이것이 물의 이치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문지도일은 좀먹지 않는다는 것이 어찌 옛사람의 직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선과 병선을 조성할 당초부터 진흙과 모래에 올려놓고서 쇠고리 모래에 되도록 움직이지 않습니다. 혹 습주하는 날을 당하면 천명이 외치면서 힘이 없어도 겨우 두어 걸음 옮기며 대포로 진동하면서 수면에 뛰게 됩니다. 이 같은 연고로 근맥이 풀어지고 느슨해져서 머리와 꼬리가 응하지도 못합니다. 갑자기 이리저리 떼우며 새는 데를 걸치고 키워서 두어마장 물가를 돌다가 반나절이면 그칩니다. 유차하게나마 이날에 무사했음을 다행히 여기고 다른 해의 숨 걱정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실상은 만약 유사시를 당하면 반드시 공사간에 주성과 상소로서 매일 운항하는 것을 반드시 빼앗아야 이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른바 전선과 병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불태워버리기에 적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가지 병통과 100가지 탈을 순식간에 능히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초 전선을 설계한 것은 반드시 여유가 있었던 다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침 저녁으로 적변에 대비하여 적의 눈앞에 있는 듯 했습니다. 까닭에 법제를 엄중하게 해서 목적하는 것에 대어 놓고 촌보도 감히 이동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세월이 오래되어 규례가 되어서 비록 태평한 때가 되었으나 이 법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대개 나라를 경영하는 계책은 실제를 힘쓰는 것이 귀하고 허칠해 있지 않은데 하물며 곤비이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심히 영에서 시작하여 지금부터 전선 병선을 백성에게 이용하도록 허가한다는 것입니다. 주문하도록 하고 행상하도록 해서 공사 여러 개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1298페이지다. 오직 그 배가 가는 곳은 엄중하게 한계를 세워서 북쪽은 경강을 넘지 못하고 동쪽은 창원을 지나지 못하고 남쪽은 홍리도와 추자도를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 한계를 넘는 자가 있으면 바로 금유를 적용합니다. 전선이 도착하는 곳마다 반드시 그 지방 관청에 곧 공문을 내어 배가 와서 정박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성해서 귀환하는 날에 또 공문을 내어서 돌아가도록 알리도록 합니다. 만약 그동안에 급한 정보가 있으면 그 지방 관청에서 성와 같이 도착해서 본연에 돌아가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정하고 거듭 엄중하게 약속한다면 비록 중도에서라도 폭풍이 있으면 즉시
보는 곳으로 돌아올 터인데 누가 감히 뒤에 처지하겠습니까? 하물며 경보가 있는 날이면 동쪽은 울산 동네에서 서쪽은 고만까지 반드시 역설을 날려서 전에도 순식간에 서로 통하게 됩니다. 진실로 배를 타는 백성에게 군법을 조금이라도 알도록 하여 배가 출발한 다음에는 가는 방향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불로소도로 모으는 데에 열흘을 넘지 않을 터이니 이 점은 반드시 깊이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자고로 도적 변비는 미리 나타나는 추진과 먼저 들리는 소문이 없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입니다. 신라 때 청해진이 적습을 당한 것과 고려 때 해랑포가 환란을 당한 것은 모두 일주에 갑자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임진년 사병한으로 말하더라도 온 나라가 걱정하기 두 해를 지난 다음에 임진년이 일어났으니 걱정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대우를 편성한 군졸이 배 곁에 있지 않았고 갑옷과 병기 따위 기구도 배 안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군사를 모으고 기계를 수선하려고 운축하면 열흘이나 한 달을 허비하여 모으고 수선한 다음이라야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직 전구를 마련하기 어려움을 염려할 것인데 배가 바삐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지금 갈라진 항구에 올려놓은 배를 사변을 듣고 수선하여 출전하도록 하려면 모름지기 두어 달 허비하여야 이게 완공이 되는데 이 배는 돌아온 후 1299페이지 그날 저녁이라면 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생각하니 그 이해와 편모를 같은 날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전선과 병선 제도는 위에 장치하는 판자가 있고 옆에 총구멍이 있습니다. 장치하는 판자는 가불병정으로 표를 적고 창옥에 간직하여 수험볼 때를 대비하고 총구멍은 별도로 바라지 판자를 만들어서 때에 따라 이어 닫으면 피차의 수명에 아울러 구애되는 바가 없어집니다. 민간에서 이용하는 공선에는 제대로 새가 있습니다. 비록 그 거두는 바가 사선보다는 가벼우나 그 세입을 계산하면 또한 적지 않을 터이니 배를 수선하는 경비가 반드시 줄어들 것이며 서리와 군교별로 또한 삶을 의지할 것입니다. 위로는 나라 용도를 조금이나마 보충하면서 그 썩어서 무너짐을 막을 수 있고 아래로는 군사와 백성에게 혜택을 주어서 그 가난과 고달픔을 구제할 수 있으리니 신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실로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고했다. 할피건대 전선을 사용하면 반드시 선세가 있으므로 선세 끝에다 붙여서 기록하였다. 인천공수 윤지봉이 응지한 소장에서 호소의 주사를 설치하고 곡을 13보시고 본군도 그 중에 하나로서 방선 2척과 병선 1척이 있습니다. 대개 그 법은 배를 새로 건조한 다음 3년 만에 한 번 제목을 첨가하고 또 3년 만에 삭을 개수하여 또 3년 만에 목재를 첨가하고 또 3년 만에 새로 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년 사이를 통틀어 계산하면 3년 만에 공용이 한 번입니다. 그것을 회감할 것 같으면 방선 한 척을 새로 건조하는 데에 쌀이 25석이고 목재를 첨가하거나 삭을 개수하는 데에 쌀이 각 15석입니다. 병선을 새로 건조하는 데에는 쌀이 10석이고 목재를 첨가하거나 삭을 개수하는 데는 쌀이 5석입니다. 그리고 섬에 들어가서 나무를 걸지하는 비용과 사람이나 소가 운반하는 1300페이지 여러분의 사랑 속에 드디어 1300페이지 돌파합니다. 감사합니다. 삭과 공장의 공성과 성격의 유일함이 새로 건조하는 데 있어서 700, 800괴미에 이르고 목재를 첨가하거나 삭을 개수하는 데에는 500, 600괴미나 됩니다. 이런 것은 전혀 보조하는 여가 없으므로 매양, 선역할 때에 당하면 경리에 부유한 백성 한 사람을 택해서 대장이라 불면서 그 일을 이룩하도록 책임을 지옵니다. 그리하여 한 번 이 임무를 지나면 가벼웠던 자는 파산하고 심했던 자는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금년에 부잣집 하나가 파산하고
명령의 부잣집 하나가 없어지니 백성을 물들게 하는 정사전이 무엇이보다 크겠습니까? 신이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개 한 기 안에 방선 한 척을 서로 건조하는 비용이 800괴미이고 두 차례 목재 참가비가 1200괴미이며 한 차례 삭을 개수하는 것이 400괴미입니다. 이것을 통계하면 2400괴미이고 를 3척을 합쳐서 계산하면 7200괴미가 됩니다. 몽군 양세를 2해 동안 비교해서 약 2400석이 됩니다. 그 성간을 계산해보면 전세는 무겁고 대동리는 가벼운데 경중을 통틀어 계산해보니 4440석이 되고 12년을 합쳐서 계산하니 5180석이나 됩니다. 그런데 풍년과 흉년, 그 사이 쌀값으로서 돈 계산하면 매석의 사냥인즉 21,100괴미가 됩니다. 이 성가로서 저 방선의 12년 동안의 비용과 비교하면 남는 것이 12,900여 괴미입니다. 비록 감축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1만 괴미를 넘는 터이니 1만이 넘는 약속으로 선거의 잡비를 갚고 선격의량을 체감해도 저절로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3척 배에 대해 당연히 개수하고 당연히 통과하고 당연히 회감하더라도 165석이 제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통계에서 비용을 보충하는 미천이 될 수 있으니 또한 풍파에 파손되는 걱정에 대비하게 됩니다. 심생각은 이 3척 배에다 저 양세를 적재하고 그 성간을 징수한다면 다만 꼭 맞을 뿐만 아니라 여유가 있을 듯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배의 용도는 물에 알맞는 것이고 물에 알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선을 물에 간직하지 않고 묵혀두니 쉽게 상하고 1301페이지 부서지는 것은 주로 여기에 연유합니다. 세목을 장지에서 사용하는 것은 또한 쉽게 상하지 않게 하는 한 방도입니다. 어찌 감히 만에 하나라도 폐단이 없다고야 하겠습니까만 또한 본래대로 하면서 변통하는 방도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비답하기를 선지에 대한 계획은 곧 조정에서 유사와 더불어 상을 확정하고 정비에서 품위한 다음 처리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속도를 냈는데요. 전선 사용의 자세히 봤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4권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15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